7월 24일 중국 자무스시 화난현의 임대아파트 베란다에서 한 부부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며 서 있다. 남편의 이름은 백운강, 부인의 이름은 탄페이. 부인은 임신 중이었지만 남편은 상관없다는 듯이 옆에서 담배를 꺼냈다. 그리고는 느긋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젊은 여성 한 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저 여자의 낯가와 알겠어?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알겠다며 길거리로 내려갔고 그 여자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오후 3시 8분 화난현 인민병원에 간호조무사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17세 소녀 후이아는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평소에 혼자 사는 딸의 친구 저우창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주곤 했었다. 그날 어머니는 후이안에게 절인 마늘 반찬을 저우창에게 전해주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비가 와서 나중에 가져다 주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독촉에 우산을 쓰고 집을 나섰다. 오후 3시 14분 후이안은 물림거리의 방앗간 앞을 지나가던 중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배를 움켜잡으면서 자신에게 걸어오는 임산부 탄페이가 눈에 띄었다. 탄페이는 그녀에게 다가가 배가 아프고 어지럽다며 자신을 집까지 부축해 줄 수 있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후이아는 원래도 심성이 착했지만 간호조무사로서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탄페이를 아파트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남편인 백운강이 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했다. 후이아는 그에게 아내의 상태를 말한 후 심부름을 위해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그 순간 백운강이 뒤따라왔고 그녀의 팔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고마워서 그러는데 시원한 물 한잔 하고 가세요. 그녀는 적극적인 호의에 어리둥절했지만 알았다면서 안으로 들어갔고 그는 문을 살며시 잠갔다. 잠깐 침대에 앉아있는 사이 후이아는 친구에게 메신저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곧 가겠다고 답했다. 백운강은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요구르트를 건넸고 이것을 마신 그녀는 잠시 뒤 쓰러지게 된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천천히 눕히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백운강은 처음부터 강간할 목적으로 후이안을 선택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후이안과 관계를 가지려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녀가 월경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은 그에게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탄페이에게 왜 이런 여자애를 데려왔냐고 화를 냈다. 이 상태에서는 관계를 할 수 없다며 정신이 나간 듯 집안의 물건을 부시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몇 분 후 후이안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백운강은 다급하게 베개로 그녀의 얼굴을 덮었고 아내에게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발을 차며 벗어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베개에 눌려 질식사하고 만다. 후이안의 어머니는 밤 늦도록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반찬을 가져다 줄 예정이었던 저우창에게 문자를 보냈고 딸이 임산부를 도와준 후부터 연락이 끊긴 것을 알게 되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그녀의 아버지는 다음 날 화난현 공안국에 신고를 하게 된다. 경찰은 그녀가 집에서 출발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도로변 상가와 임업단지 주변의 모든 CCTV를 회수하였고 그녀의 행적을 찾기 시작하였다. 후이아는 처음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카메라에서 사라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여성과 함께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여성을 부축해주며 걷는 뒷모습이 보이고 얼마 후 근처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임산부 탄페이의 모습이 다시 CCTV에 포착되었다. 먼저 탄페이가 입구에서 나왔고 차를 향해 걸어가서 트렁크를 열었다. 그 뒤로 백운강이 검은색 여행 가방을 짊어지며 나타났고 트렁크에 그것을 내려놓았다. 추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차를 몰고 20km 정도 떨어진 도로변의 숲속에 그녀의 시신이 든 여행 가방을 묻었다고 한다. 경찰은 즉시 탐문을 통해 아파트 내에 임신한 부부가 있는 집들을 수소문하였고 7월 28일 그들을 체포하였다. 부인 탄페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 직후 머리를 짧게 자르는 등의 행동을 취했지만
경찰의 눈을 피해갈 순 없었다. CCTV 증거 화면을 보여주자 둘은 범행에 대해 인정하였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형사는 후이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그들의 살해 동기에 대해 신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고 한다. 살해 동기는 그들의 결혼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당시 백운강은 재혼이었기에 탄페이의 부모는 그녀의 결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결혼하였고 아이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탄페이의 불륜 사실을 백운강이 알게 되었고 그는 화가 나 그녀를 폭행하며 함께 바람핀 남자들을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다른 남자와 잔 것처럼 당신도 다른 젊은 여자와 잘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그에게 말했다. 이러한 제안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고 여러 번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백운강 또한 처음에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점점 이 제안에 호기심을 보였다. 결국 그는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내 앞에 그런 여자를 데려오라고 탄페이에게 말했고 이 둘의 범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우선 수면 유도제와 요구르트를 준비하였고 베란다로 다가가 거리의 소녀들을 훑어보았다. 첫 번째 타겟은 13세 소녀였다고 한다. 탄페이는 후이안에게 했던 것처럼 소녀에게 다가가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 집까지 부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아파트 복도까지 함께 간 소녀는 학원 보충 수업에 늦어서 빨리 가야 한다며 돌아갔다. 두 번째 소녀 또한 탄페이를 데려다 준 후 가족이 차에서 기다린다며 그 상황을 빠져나갔다. 백운강은 두 번의 실패로 인해 잔뜩 화가 났으며 이럴 거면 왜 그런 제안을 했냐고 그녀에게 따지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그리고는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 실패하면 절대 용서 못한다고 협박했다. 그렇게 후이안은 그들의 마지막 타겟이 되었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탄페이는 임신을 하고 있었기에 출산 후 법원에 참석할 수 있었다. 2014년 6월 16일 자무스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선고에서 백운강에게 고의살인죄, 강간죄, 강도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탄페이에게는 그와 같은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탄페이는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백운강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심신상의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014년 11월 24일 고등법원은 2심에서 그의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정황과 결과가 엄중하기에 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 판결을 유지하도록 판결 내렸다. 그리고 2015년 1월 30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에 따라 중급인민법원은 백운강을 사형장으로 압송하여 그를 처형하였다. 후이안은 나이는 어리지만 속이 깊은 소녀였다. 그녀는 직업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했으며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병원 인턴십을 위해 고향에 잠깐 내려왔던 것이었다. 간호사의 일은 고되고 다양한 환자들과 마주하며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엄마를 만나면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다고 한다. 7월 30일 화난현의 한 장례식장에서 후이안의 시신 고별식이 거행되었고 많은 현지인들이 자진해서 그녀를 보내기 위해 그곳에 참석하였다. 7월 31일 저녁에는 화난현 화시오 광장에서 후이안을 위한 자발적인 기념 행사가 열렸다. 천사소녀 잘가라는 현수막이 광장 중앙에 높이 걸려 있었고 하트 모양의 수많은 초들과 천천히 떠오르는 공명 등이 이 작은 마을의 밤하늘을 밝히면서 날아갔다.